2024년 12월 도쿄의 한 호텔 연회장. 83살의 이미자 씨가 무대 위에 섰어요. 맞은편에는 60살의 딸 정재은 씨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선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부른 노래는 이별이었어요. 이미자 씨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랑한 가수예요. 히트곡만 400여 곡, 음반 판매량 1000만 장 이상. 그 노래들 모두 어머니를 모르는 아이가 불렀습니다. 이미자 씨가 3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유상래가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이미자 씨는 평생 어머니의 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22년 후 이미자 씨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2살짜리 딸과 헤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왜 자신의 딸에게 같은 일을 했을까요? 평생 어머니를 기다린 딸이 왜 60년 만에야 어머니와 함께 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두 사람이 함께 부른 이별,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작이었을까요? 이야기는 1941년 가을, 서울 한남동의 작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미자 씨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해요. 1941년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점성, 어머니 유상래 사이의 이남사녀 중 맏딸이었죠. 하지만 그 집은 오래 온전하지 않았어요. 이미자 씨가 2살이 되던 1943년, 아버지 이점성이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어요. 나라가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떠나야 했죠. 생활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없고 살림은 바닥났죠. 집이 어려워지고 아버지의 몸마저 아파오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3살이 되던 해 어머니 유상래가 떠났어요. 강릉으로 가서 재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미자 씨는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어요. 형제들과도 떨어졌죠. 이남사녀, 6 아이들은 각각 다른 친척 집으로 흩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 시절 남편이 끌려가고 살림이 바닥난 여자에게는 선택이 없었죠. 하지만 3살배기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1950년 전쟁이 났어요. 피난길에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자 씨 9살이었죠. 그 시절을 이미자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너무 처참한 상황이라 이런 얘기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양조장에서 버린 술찌꺼기를 먹고서는 어린 게 얼굴이 벌겋게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다녔다. 중국 음식점 밥찌꺼기를 얻어먹고 양조장 술찌꺼기를 먹고 취해 비틀거렸던 아이, 그게 이미자 씨의 9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한 가지가 있었죠. 7살 무렵 마을 노래 자랑에 나갔어요. 상을 탔어요. 그 상품으로 쌀을 사서 할머니께 드렸다고 해요. 그때 처음 알았을 거예요. 노래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라는 걸.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이미자 씨는 아버지 곁에서 자랐어요. 학교 다닐 형편이 못됐던 시절이었지만 훗날 문성 여자 상업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죠. 전쟁이 끝난 뒤 이미자 씨는 미팔군 쇼단에 들어갔어요. 미군 부대를 돌며 노래를 부르는 악단이었죠. 배울 곳이 달리 없는 시절, 그곳에서 노래를 제대로 배웠어요. 1950년대 한국의 무대는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배워야 할 곳이 없어서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죠. 미팔군 쇼단이 해산되고 이미자 씨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해 겨울 16살 이미자는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957년 무렵 KBS 노래의 꽃다발에 출연해 1위를 했어요. 문성여자 상업학교에 다니던 때였죠. 이어서 HLKG TV 예능 로터리에서도 1위,
방송국 관계자의 눈에 띄었고 작곡가 나와랑을 만났어요. 1958년 첫 번째 음반 행여나 오시려나가 나왔어요. 1959년 18살 나와랑이 직접 맡은 19 순정으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19의 순정이었어요. 이듬해인 1960년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정진읍 씨, 극장 무대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였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죠. 1년여를 사귀었어요. 당시 이미자 씨 19살이었어요. 데뷔곡 제목처럼 딱 19이었죠. 어머니도 없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혼자 자란 그녀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 시절 한국에서 여가수가 결혼한다는 건 대체로 무대를 떠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자 씨는 떠나지 않았죠. 노래를 계속했어요. 아이를 낳고도 집안 살림을 꾸리면서도 무대에 계속 섰어요. 그것은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노래는 처음부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965년 작곡가 박춘석을 만났어요. 패트김, 남진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발굴한 작곡가였죠. 두 사람이 처음 손을 잡은 곡이 흑산도 아가씨였어요. 그 뒤를 이어 1966년 섬마을 선생님,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이 들썩였죠. KBS 라디오 주제가였는데 당시 라디오 앞에 귀를 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한 번에 따라 불렀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이후 수십 년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 정진읍 씨의 방탕과 폭력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함께한 지 2해였어요. 어머니도 안정도 기댈 곳도 없이 자란 그녀가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무너졌죠. 하지만 이미자 씨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1964년 이미자 씨는 임신 9개월의 몸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그녀는 스카라 극장 근처 목욕탕 건물 2층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방을 걸레로 막았죠. 바닥에는 얼음물이 담긴 대야가 놓여 있었어요. 이미자 씨는 그 대야에 발을 담갔어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백아가씨가 녹음됐어요. 그런데 이 곡, 원래 이미자 씨가 부를 곡이 아니었어요. 처음 선택받은 건 당시 최고의 스타 최숙자 씨였죠. 하지만 신생 음반사 지구 레코드는 그 이름값을 치를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자 씨가 대신 불렀죠. 더구나 이 곡은 앨범의 메인 트랙도 아니었어요. 미면, 뒷면이었습니다. 그 뒷면의 노래가 35주 동안 1위를 했어요. 당시 10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죠. 집과 전화, 자동차를 한꺼번에 장만할 만큼의 부와 명예가 따라왔어요. 뒷면에 밀려난 노래가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1965년부터 5개 방송국이 전파를 끊었어요. 외색이 짙다는 이유였죠. 1968년에는 완전히 방송 금지, 1975년에는 음반 발매도 금지됐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 재건의 시대에 노래 가사가 비탄조라는 것도 이유가 됐어요. 이 상태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해금될 때까지 20년 가까이 이어졌죠. 해금된 뒤 이미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20년 가까이 금지된 곡이었지만 대중들이 잊지 않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도 없는 곡이지만 국민들이 잊지 않고 가사 하나하나를 외워 불러주셨다는 게 감사할 따름. 그리고 금지곡 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다. 동백아가씨뿐이 아니었어요. 섬마을 선생님도
기러기 아빠도 줄줄이 금지곡이 됐죠. 새로 발표하는 곡마다 낙인이 찍혔어요. 이미자 씨는 노래를 그만두려고 했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히트할 때마다 줄줄이 금지곡 낙인이 찍히니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어요. 노래밖에 없었으니까요. 7살에 쌀을 사오던 그 아이에게 노래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도 이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1964년 8월 25일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정재은. 1960년대 중반 부모가 이혼했어요. 정재은 씨는 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2살짜리 딸 정재은은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정진읍 씨는 이혼 후 삼류 악단장으로 전락했어요. 빚이 늘었죠. 2사람은 지방을 떠돌았어요. 정재은 씨는 아버지와 함께 전국을 돌았죠. 기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공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잤어요. 여인숙 앞에서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미자의 딸입니다. 그 이름 하나로 겨우 잠자리를 구했죠. 어머니가 없었기에 어머니의 이름이 필요했던 아이였어요. 그 무렵 이미자 씨는 한국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녀가 싫어하는 여가수는 업계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할 만큼 1960년대 가요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어머니의 이름을 팔아야 겨우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아이. 2사람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얼마였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한편 이미자 씨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1967년 그리움은 가슴마다, 아네모네, 여자의 일생, 영화 주제가들을 잇따라 발표했죠. 방송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노래는 계속됐어요. 이 시절 작곡가 박춘석이 이미자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엘레지의 여왕을 썼고 그것이 그녀의 또 다른 별명이 됐어요. 이혼녀라는 낙인, 줄줄이 금지곡, 2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온 것. 그 모든 걸 아는 채로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죠. 이 시기를 훗날 이미자 씨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짧게 말했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죠. 1970년대 한국에서 한 번 이혼한 여자가 재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더구나 세간에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면 더더욱. 그럼에도 1970년 이미자 씨는 재혼했어요. KBS 방송위원이자 PD였던 김창수 씨였죠. 지방과 업계 양쪽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2사람은 결혼했어요. 종갓집 큰 며느리가 됐어요. 전처 소생의 2딸을 거두고 아들도 낳았죠. 그 시절 기혼 여성에게 기대되던 모든 것을 이미자 씨는 다 했어요. 새 가정에서의 삶이 시작됐죠. 그 무렵 정재은 씨는 아버지와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미자 씨의 이름을 팔아 잠자리를 구하면서 정재은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걸. 1969년 외할아버지 이점성이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이미자 씨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죠. 외할아버지 이점성은 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비닐하우스, 여인숙, 지방, 순회, 그 삶을 어쩌면 그래서 결심을 했을 거예요. 1969년 외할아버지 이점성은 혼자 결심을 했어요. 손녀를 데리고 이미자 씨의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정진읍이 알면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이미자 씨 앞에 어린 정재은이 서 있었어요. 2살에 헤어졌으니 처음 보는 딸이나 다름없었죠.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할 아이, 아이도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2사람은 그렇게 다시 마주섰어요.
두 사람은 사흘을 함께 지냈어요. 그 사흘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앞에 두고 이미자 씨는 무슨 말을 건넸을까요? 아이는 이 낯선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것들은 기록에도 증언에도 남지 않았어요. 다만 사흘이 지나고 이미자 씨는 물었어요. 엄마와 함께 살래? 정재은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7살 무렵의 아이가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많은 걸 가졌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누군가 가르쳐준 말인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 생각한 말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말을 한 아이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여인숙 앞에서 어머니 이름을 팔며 자란 아이였어요. 그 삶 속에서 스스로 이치를 터득한 거였죠. 그 이치를 터득하는데 7살이면 충분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미자 씨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딸을 보냈죠. 훗날 이미자 씨는 이 선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딸을 데려오지 않았는지, 왜 그 이후에도 찾지 않았는지. 그것은 이미자 씨만이 아는 일이에요. 정재은 씨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이미자 씨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자 씨는 왜 그 뒤에도 딸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1966년 2월에 어느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요. 1966년 2월 5일의 일입니다. 이미자 씨는 강릉에서 지방 순회 공연 중이었어요. 그 시절 가수의 삶은 늘 이동이었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았어요. 강릉에서 공연이 끝나면 묵호로, 묵호에서 또 다음 도시로. 노래는 무대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동하는 그 시간 전부가 삶이었죠. 그날 공연장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유상래였어요. 22년 만이었습니다. 3살에 헤어진 어머니를 25살의 이미자가 다시 만났어요. 25살이면 인생의 거의 전부가 어머니 없이 지낸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몇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22년치의 시간을 몇 시간 안에 다 담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강릉에서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공연이 끝났어요. 어머니 유상래는 영주로 떠났어요. 이미자 씨는 다음 공연을 위해 묵호로 향했죠. 강릉에서 영주로, 강릉에서 묵호로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3살에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 25에 단 한 번 어머니를 만나고 다시 영영 보지 못했어요. 이미자 씨 본인도 어린 시절 생모와 헤어진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전해져요. 강릉에서 묵호로 가는 길에 이미자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자 씨의 딸 정재은 씨는 2살의 어머니와 헤어졌죠. 3대에 걸친 이별이었어요. 할머니 유상래는 이미자를 두고 떠났고 이미자는 정재은을 두고 떠났어요. 어쩌면 이미자 씨는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딸을 곁에 두는 방법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3살에 어머니를 잃고 9살에 할머니를 잃고 혼자 자란 사람이 누군가를 곁에 두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받아본 적 없는 것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배운 적 없는 것은 가르칠 수 없는 법이고요. 그것이 냉정함이었는지 무력함이었는지는 이미자 씨 본인만이 알겠죠. 이미자 씨는 1970년 재혼했어요.
그리고 딸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 정재은 씨가 만 7살이 되던 해 악극단에 소속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섰죠. 1973년 정재은 씨는 첫 앨범을 냈어요. 그 앨범에 실린 노래 중 하나가 나의 엄마였죠.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1978년 서울시민회관에서 열린 MBC 국제가요제 무지개 피는 곳에를 불러 특별상을 받았어요. 9개국 18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중학교 2학년의 최연소 출전자였죠. 1979년부터는 일본 가요계에도 픽업됐어요. 싱글 앨범 3장, LP 1장을 일본에서 발표했죠. 1981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재은 씨는 항구로 국내에서 공식 데뷔했어요. 레코드 판매 부문에서 조용필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했죠. 그해 KBS 가요대상 여자 신인상, 1983년에는 어차피 떠난 사람을 리메이크해 데뷔 이래 가장 큰 인기를 얻었어요. 당시 동아일보에도 이름이 실렸죠. 엘레지의 모전여전,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는 딸이라고. 신문은 두 사람을 나란히 불렀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있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2005년 방송에서 정재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잊지 않은 건 아니었죠. 첫 앨범에 나의 엄마를 실었던 그 아이가 어머니를 잊었을 리 없어요. 1986년 아버지 정진읍이 큰 빚을 지고 몰래 일본으로 도피했어요. 예고 없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아버지를 위해 이름을 팔고 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배우고 아버지 곁에 있겠다고 선택했던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그 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정재은 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됐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죠. 그 시절에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1987년 강남 태극당 예식장에서 결혼했어요. 라디오 진행자 한신우 씨, 5살 연상이었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1987년 가을, 정재은 씨는 김포공항에서 이미자 씨를 발견했습니다. 가수 전영록 씨가 정재은에게 말했어요. 저쪽에 너희 어머니가 계시니 가서 인사드려라. 정재은 씨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한 직후였죠. 아버지는 빚을 두고 도망갔고 결혼도 6개월 만에 끝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 타이밍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미자 씨는 말했어요. 잘 살지 그랬니? 사람들 눈이 있으니 어서 가거라. 그리고 자리를 피했어요. 정재은 씨는 나중에 이 순간을 이렇게 전했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한 터라 어머니로부터 잘 살지 그랬니? 라는 말만 듣고 헤어졌다.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 스포츠센터에서였어요. 같은 곳에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정재은 씨는 쫓아가 인사를 건넸어요. 두 번째 만남이 있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정재은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래도 인사를 건넸어요. 이미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어요. 주위 사람들 눈치를 의식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3번이었어요. 2살에 헤어진 어머니와의 만남이 평생 3번이었죠. 3번 모두 먼저 다가간 쪽은 정재은 씨였어요. 이미자 씨는 한 번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이미자 씨는 딸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정재은 씨는 2007년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잘 부르지 못하는 것은 나로 인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럽다. 말 못할 서로의 사정으로 인해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버림받은 쪽이 상처를 걱정했어요. 같은 해, 정재은 씨는 또 이렇게 말했죠. 유명한 연예인인 어머니이기에,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와 같이 이혼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혼을 겪고 나서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다고요. 자신이 같은 상황에 서보고 나서야 그때의 어머니가 조금 보였다고. 그리고 이 말도 남겼어요. 어머니와 한 무대에 서면 쓰러질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는지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꼈겠죠. 그 소망을 품은 채 1999년 정재은 씨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혼자서 1999년 김연자 씨의 권유로 일본 음반계의 거물 김오식을 만났어요. 채운이라는 예명으로 일본에서 데뷔했죠. 데뷔곡 도쿄 트와일라이트로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을 받았어요. 오리콘 차트 엔카 부문 연속 1위, 3년 연속 일본 유선대상, 유선음악, 우수상. 한국에서 거리로 내몰렸던 사람이 일본에서 한류 가수가 됐죠. 어머니의 이름값으로 잠자리를 구하던 아이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무대에 섰어요. 2014년 일본인과 재혼해 가정을 꾸렸어요.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정재은 씨 측 사람은 2024년 이렇게 전했어요. 근래 들어서 모녀 관계를 회복하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한 정을 나누는 것으로 안다. 2019년 이미자 씨의 데뷔 60주년 콘서트에 정재은 씨가 일본에서 찾아왔다고 해요. 이미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왕래한 지 오래됐다. 이걸 굳이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그렇게 지냈다. 그러던 2024년 정재은 씨의 일본인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딸이 데뷔 25주년이라는 것. 마침 환갑이기도 하다는 것. 이미자 씨는 기꺼이 응했죠. 살면서 같이 노래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조금이라도 외롭게 산 세월, 미안한 마음에 보답이 될까 싶었다. 2024년 1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공연이 열렸어요. 도쿄 신주쿠 힐튼 도쿄 호텔 4층 연회장이었죠. 전 일본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씨가 자리에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이 참석했죠. 120분간의 공연이었어요. 일부가 끝날 무렵 정재은 씨는 긴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제 기분은 기나긴 추운 겨울 그토록 기다렸던 눈부시고 따뜻한 봄날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을 환하게 비춰주신 나의 대선배님이자 우리 엄마 이미자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미자 씨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객석이 일어섰습니다. 이미자 씨가 말했어요. 감정이 앞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떨리는 무대이고 가슴 설레이는 순간입니다. 25년 동안 일본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재은이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재은 씨가 말했어요. 오늘 엄마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처음이라 떨린다. 이미자 씨가 받았어요. 딸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처음이라 저 또한 떨린다. 공연, 막바지, 두 사람은 패티김의 이별을 함께 불렀어요. 두 손을 잡고 이별을 노래하면서 처음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정재은 씨는 말했어요. 그토록 갈망했던 어머니와의 공연이 25년 만의 기적이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서막. 120분간의 공연이 끝났어요.
이미자 씨가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았을 때 두 사람은 패티김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1944년 3살짜리 이미자에게서 어머니가 떠났어요. 이별에는 이름이 없었죠. 그냥 사라졌어요. 2024년 83살의 이미자와 60살의 딸은 함께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별이라고? 80년이 지나서야 그 이별의 이름이 생겼어요. 이별을 노래하면서 처음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의 연회장에서 그 노래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자 씨,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